국어 시험에서 80점이라는 벽은 많은 학생들이 마주하는 흔한 고민입니다. 언뜻 보면 80점은 나쁘지 않은 점수이지만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는 단순히 지식의 부족만이 아니라 공부 방식과 사고 습관, 그리고 시험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국어라는 과목의 특수성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과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비교적 성적이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국어는 단순 암기만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그리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은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일정한 체력을 길러야 꾸준히 성장합니다. 지금 80점에서 막히고 있다면 단순히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 체력을 다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독해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의 대부분은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문을 읽을 때 단순히 줄구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구조를 파악하고 문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문이라면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책 제시라는 구조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논설문이라면 주장 근거 반론 재반박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야 긴 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공부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따지기보다 지문의 구조를 도식화하거나 요약하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휘력과 개념 이해입니다. 국어 지문에는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전문 용어나 학문적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비문학 지문에서 낯선 단어가 나오면 그 순간 흐름이 끊기고 전체 이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문제집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문 사설, 과학 칼럼, 철학적 에세이, 경제 기사 등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면 시험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풀이 태도입니다. 80점에서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에 의존하는 풀이 습관입니다. 지문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선택지 판단에서 흔들려 정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선택지 검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즉, 선택지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 문장을 찾아 대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근거를 찾는 습관을 들이면 점수의 상한선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국어는 특히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읽을 때 마음이 조급하면 문장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선택지 검증도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모의고사 때부터 실제 시험 환경을 재현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긴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선택지를 검증하는 연습이 되어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조급해지면 나머지 문제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늘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부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지금까지 80점에서 머물렀다면 그 이유는 공부 방법이 일정한 패턴에 갇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문제집, 같은 방식, 같은 시간대에만 공부했다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토론식으로 지문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푼 뒤 선택지 하나하나를 왜 맞고 틀렸는지를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생각이 확장되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국어는 단기간 벼락치기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비문학 독해력이나 어휘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죠.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매일 조금씩이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지문만이라도 구조를 분석하고 요약해보는 것, 하루에 5개 단어라도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양적 공부가 아니라 꾸준한 질적 공부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신뢰의 회복입니다. 성적이 일정 점수에 머물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나는 국어에 소질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사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미 80점까지 왔다면 기초 체력은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남은 건 사고의 습관을 정교하게 다듬고 선택지를 검증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오르기 직전의 정체기를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훨씬 담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일정 지점에서 멈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공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일정 수준까지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80점대까지는 기본적인 독해력과 문제풀이 감각으로도 도달할 수 있지만 90점 이상을 위해서는 사고의 깊이와 선택지 검증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비문학 지문 훈련 방식의 변화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주로 기출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을 통해 반복 훈련을 합니다. 물론 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고력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단순히 문제의 답을 찾는 수준을 넘어 글 전체의 구조를 요약하고 문단 간의 연결을 분석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 문단이 주장인지 근거인지 설명인지 예시인지 그 기능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 글의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세부 선택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문학 지문 접근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에서 점수를 잃는 이유는 감상에 의존하거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능형 문학 문제는 작품 감상이 아니라 제시된 정보와 조건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학 공부의 핵심은 낯선 작품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시나 소설을 읽는 것보다 처음 보는 작품을 빠르게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품을 읽을 때는 인물의 태도 변화, 시간의 흐름, 화자의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세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어떤 낯선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어휘와 배경 지식의 확장입니다. 국어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낯선 개념어 때문입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지문에서는 생소한 용어 하나 때문에 글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평소 다양한 글을 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문 사설이나 칼럼, 교양 서적을 가볍게 읽는 것만으로도 배경 지식이 넓어지고 시험장에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휘집을 만들어 새로운 단어를 정리해두고 실제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선택지 분석력 강화입니다. 80점대에서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에서 헷갈려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택지를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각 선택지가 왜 맞고 틀렸는지를 지문 근거와 연결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모의고사 활용법입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점수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틀린 문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입니다. 한 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가 지문 이해 부족인지 선택지 검증 부족인지 아니면 시간 관리의 문제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분석을 꼼꼼히 쌓아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점수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시간 관리 훈련입니다. 국어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긴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성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독해력이 충분히 있어도 시간 배분이 서툴면 끝까지 풀지 못해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정확성을 높인 뒤 점차 시간을 줄여가며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훈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입니다. 국어 시험은 특히 심리 상태에 따라 성적이 크게 요동칩니다. 조금만 긴장해도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선택지 검증을 대충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보세요. 낯선 장소에서 시간을 맞추고 풀어보거나 긴장 상태에서 연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낯설음을 줄이는 것이 곧 안정된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함과 성찰입니다. 국어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오르지 않는 과목입니다.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아도 꾸준히 구조 분석, 어휘 확장, 선택지 검증 습관을 쌓아간다면 어느 순간 성적이 점프하듯 오를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태도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의 정체기는 오르기 직전의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성적에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쌓아가는 과정이 결국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